펫보험이 5월부터 개정되었는데 대응 방법 확실하게 알고 가입하세요. 2025년 5월부터 펫보험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된 점은 자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치료비용에서 정해진 부담금을 제외하는 것인데요. 이 자부담이 5월 이전엔 1만원, 3만원, 5만원 선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만원과 5만원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 비율입니다. 치료비용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실손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 비율이 기존엔 50%에서 90% 선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50%와 70% 두 가지만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재가입 주기입니다. 펫보험도 사람 실비와 같이 3에서 5년 주기로 재가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년 재가입으로 변경되게 되었어요. 현재 사람의 4세대 실비도 1년마다 재가입인데 사람 실비와 많은 부분이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가입 중 질병이 생기고 보장을 받게 된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중 병력이 생기거나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여 재가입이 거절되지 않으며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보험이 너무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장 비율이 작아지고 자부담이 높아진 대신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월 보험료가 줄어드니 보호자 입장에선 부담이 덜해졌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땐 적어진 보상 비율로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 고객분들에게 1 입통원 한도 15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리시는 게 어떠시냐고 제안도 드립니다. 가격 비교 자료를 보시면 보험료는 약 9,000원대가 차이 나며 일 한도 외에도 수술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보장 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보장이 필요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은 아이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플랜입니다. 노견의 경우 아무래도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높은 보장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아직 어린 강아지들은 비교적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15만원 한도 또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장이 좋으면 좋겠지만 가격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내려간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히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로 혼자 진행하시다 면책기간을 고려하지 못하시고 손해를 보시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펫보험은 면책기간이 존재하는데요. 면책기간이란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펫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슬개골과 관절질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펫보험은 일반 질병은 30일, 슬개골 및 관절 질환은 1년이라는 면책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결석, 안구 질환 등 90일까지 추가 면책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처음 가입 시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가입하신 분들 중 한 분은 혼자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고 설명을 듣지 못해 1년이 지나기 3개월 전 슬개골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어 펫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수술비와 치료 비용이 400만원가량 청구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내 보험을 1대1로 전담 마크하여 관리해줄 수 있는 펫보험 전문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가입 시 고지 의무라는 것을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설명을 정확히 듣지 못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할 경우 강제해지 대상이 됩니다. 고지 의무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반려유해의 목적으로 양육하는지 3개월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지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감기, 설사, 장염 등 가벼운 치료가 있었다면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속여서 가입하게 된다면 추후 적발 시 강제해지 대상이 오니 꼭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보험사별 세부적인 보장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회사별로 비교해보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펫보험 개정 이후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 보장이 줄었는데 차라리 적금을 드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개 다 준비하면 좋고 최우선은 펫보험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계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건강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적금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슬개골이나 암,
뇌, 심장질환 등이 생기거나 의심되는 질병이 있어 정밀검사라도 하게 된다면 1년의 병원비만 5에서 6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막는 것이랍니다. 제 가족 구성원들은 실비와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딱 제 반려견인 제티만 보험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제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미래를 위한 보장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펫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이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였는데 가입하고 나니 미용, 중성화, 건강검진, 내장칩 삽입 이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최근 자꾸 설사를 하길래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엑스레이랑 피검사 진행했고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도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CT나 MRI도 찍어보자고 하셨는데 비용을 여쭤보니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설사가 멎어서 추가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검사를 진행했더라도 MRI, CT 연간 추가 한도 100만 원이 부여되어 있어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더라면 검사를 하는 것에 망설였을 제 자신을 생각한다면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슬개골이나 기타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니 적금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펫보험이 개정된 이유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위 자료를 보시면 20년 7월 한 달간 반려동물 치료비 보험금 지급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지만 22년 7월은 8.5억 원으로 2년간 약 73%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펫보험 조건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 뒤늦게 알아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질병 종류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아토피 약제, MRI, CT, 내시경에 추가 한도, 스케일링 등을 보장하지 않았었는데요. 가입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최신 펫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존 잘 모르시고 B사에 가입하셨던 분이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범위가 넓은 A사로 갈아탄 사례 등 제대로 비교해보지 못하고 가입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반려견의 나이가 5세 이상이라면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펫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장 내용 중 스케일링 보장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이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지 않다가 9살 때 치주염으로 수술을 진행한 기억이 있어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매월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는 A 보험사였는데요. 가격뿐만 아니라 한도와 보장 내용도 가장 넓었습니다. 보장 범위가 좁은 곳이 가장 저렴했다면 고민이 되었을 텐데 보장 내용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큰 고민 없이 A 보험사로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별도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이물 제거 또한 연간 2회 한으로 높았습니다. 재활 치료는 A 보험사만 유일하게 보장을 해주는데요. 특정 재활 치료란 무엇일까? 약관을 살펴보면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한 수중 러닝머신 치료, 저주파 자극 치료, 초음파 치료, 체외 충격파 또는 플라즈마 물리 치료를 말합니다. 연간 5회 안으로 추가 한도를 부여해주지만 보장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혹은 관절 질환 치료 중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실제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견종이나 나이, 경력 등에 따라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저에게 비교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였거나 두 마리 동시 가입 시 각각 5%,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경우 제티의 노후를 위해 1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보험으로 5만 원, 나머지 5만 원은 적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닌 지출의 개념이므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소중한 반려견의 치료를 돈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게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직접 각 보험사들의 장단점과 가격 비교를 해드리고 청구와 조언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